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으로 1심 판결에 오늘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났습니다. 사실상 2년 구형했을 때부터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 판결이 나오게 돼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처럼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도 자신의 사법적 대응에 방어하는데 급급해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 대응하되 정치적으로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양동작전이 제대로 안 됐다는 느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제대로 싸우지 않고 싸울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하지 않고 제한하고 가르고 우리끼리 이쪽은 안 돼 이렇게 자르면 이 반윤석열 전선이 연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촛불투쟁도 각자 민노총 따로, 촛불행동 따로, 민주당 따로, 소나무당은 초청도 안 하고 다 흩어져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적에게 나의 어깨를 찔릴 각오를 하고 다가서 적의 심장을 찌를 각오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윤석열의 허위사실 유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장모가 남에게 손해 끼친 적 없다. 자기 부인이 4천만 원 손해를 받고 손절했다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그런 골프 치고 거짓말.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국민들에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이런 정권을 놔두고 김문기를 몰랐다. 이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재명 대표 오늘 법정 가기 전에도 물어봤어요. 이재명 대표 허위사실 이 사건을 검사가 직접 수사했습니까? 경찰이 수사했습니까? 이 대표 이야기가 김문기를 몰랐다는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했고 국토부의 압력 이것은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이 송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조국 대표 측이나 이재명 대표 민주당 지도부에 항상 강조했잖아요. 송영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돈봉투 사건이 우리 국회가 2022년 5월 달에 통과시켰던 검찰청법 4조 위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때 기억하십시오. 이 김용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2020년 3월 9일 날 대선에 지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검찰 독재가 다가오겠구나 싶어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잖아요. 이낙연 대표 시절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가지고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6개로 한정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6개면 다 되는 거잖아요. 관련 사건까지 하면. 그래서 이게 너무 방만하다. 그래서 6개 중에 선거하고 공직자, 대형 참사, 그다음에 방위산업 이 4개를 빼고 경제부패 사범에 한해서만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고 나머지는 경찰이 수사한 것을 송치받아서 처리해라. 이렇게 검찰 수사권을 제한시키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한동훈이라는 자가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상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든 겁니다. 이것은 헌법 74조 이미법의 한계라고 제가 일관되게 주장했는데 왜 이걸 가지고 민주당 조국혁신당이 단 한 번도 제대로 싸워주지 않았습니까? 특히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한동훈 특검법의 5가지 사유 중에 하나로 한동훈의 시행령, 즉 위미법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 시행령이 이 바로 직권남용이다. 그래서 5개 중에 하나로 집어넣었던 조국혁신당이 왜 이 국정감사 기간 내내 내 송영길 개인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검찰청법 4조를 위반하고 돈봉투 사건, 정당법 위반 사건을 검사가 직접 수사했는가? 이것은 위헌 법령에 기초한 위법적인 수사이기 때문에 실체를 심리할 필요도 없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싸워줘야 될 텐데 안 싸워준 거 아무도 저만 외롭게 싸우고 있고 법정에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봤어요. 이재명 대표도 김문기 몰랐다는 것은 검찰이 직접 수사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검찰청법 4조 위반 아닙니까? 본인 것도. 왜 같이 안 싸우냐고. 이 헌법에 위반된 이 법령, 실체를 심리할 필요도 없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될 위헌적 법령에 기초한 검찰의 직접 수사 문제를 왜 제대로 안 싸우고 제기도 안 했냐고요. 제가 판결을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 판사가 판단을 안 했어요. 제대로 이재명 변호사들도 안 싸워준 겁니다, 이거를.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기관들이 자기가 만든 법을 한동훈이 껍데기로 만들고 시행령으로 맘대로 하고 있는데 국회 입법권의 침해고 그렇게 거부권을 4번이나 행사하면서 대통령실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삼권분립이라고 했는데 그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적인 한동훈 시행령에 기초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나 나나 직접 수사를 한 것인데 왜 이거를 안 싸우냐고. 왜 안 싸워? 자기 문제인데 송영길 혼자 외롭게 싸우게 놔두냐고 이거를. 난 그걸 참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최후 변론에 제일 먼저 이것은 위헌적 법령에 기초한 공소권 남용이기 때문에 바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실체를 심리하기 전에 공소기각 판결을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 측 변호사들에게 호소합니다. 지금이라도 이거를 판단해서 이 문제는 위헌적 법령에 기초한 검찰청법 4조 위반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수사검사가 공판에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나 나나 다 수사검사가
공판장에 나와서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검찰청법 4조 2항 위반이에요, 위반. 김용민한테도 정확히 지적을 했어. 왜 이걸 안 싸우냐, 이거를.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안 지키고 있는 이 한동훈 장관과 그 검사들의 행위를 그대로 보고 있어요. 이런 바보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돈복도 논란된 국회의원들 뭐 출두하라고 맨날 그러니까 나간다 그래서 너 나가면 바보들이다. 미스터 선샤인 영화에 그랬어요. 뺏긴 것은 찾아올 수 있지만 갖다 바친 놈은 찾아올 수가 없는 것이다. 검사들은 부르면 나오지도 않는데 당신들 국회의원 헌법기관이 만든 법을 껍데기로 만들고 위헌적 시행령을 만들어서 검사가 위법적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놈들이 오라 한다고 거기 나가는 게 그게 국회의원이가 그 국회의원을 스스로 자기를 부정한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제가 주장한 것입니다. 헌법기관 일개 검사한테 그렇게 끌려다닌다고요? 그게 겁이 나서? 캐비넷이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이 검찰 깡패들을. 계속 이야기했다니까요, 제가. 모든 의원들한테 제가 카톡으로 메시지 보내주고 제 최후 진술도 보여주고 내 주장 이야기를 다 보내줘도 듣지 않고 한마디도 언급한 사람이 없어요. 이거 뭐냐고, 윤석열 대통령. 0.73% 이겼고. 우리가 무슨 뭐 선거의 결과에 당신들처럼 무슨 뭐 부정선거라고 이의를 제기했습니까? 깨끗하게 인정하고 축하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 상대 후보를 선거법으로 기소를 해요? 대통령은 비밀 선거 사무실로 무료로 제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공직선거법상 유사선거사무소 설치법 위반이고 정치자금 위반이기 때문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좀 싸우라고요, 민주당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가지고. 아니, 말도 안 되는 이 조그마한 걸로 기소하면서 끙끙 앓고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동안. 아니, 칼을 왜 안 맞을 생각을 하냐고. 전쟁을 하는데 내가 안 맞을 수 있습니까? 구속되면 되겠다는 각오로 나가야지. 이 문제는 이제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들이 제대로 재판을 설득하는 그런 소송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정치적인 대응과 이 법률적 대응을 정확히 분리하고, 법률적인 것은 정확히 법률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정치적으로는 정확히 정치로 싸워나가는 양면이 필요하고, 동시에 아까 말씀한 대로 검찰청법 4조 1항, 2항 위반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대법원에 가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